이번 이야기는 2CH 괴담 영감체질 사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도 저의 글을 투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저편 투고몰에서 마지막에 친구들과 등산을 간다고 밝혔습니다만 역시나 우려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무서웠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영령들의 소리나 스킨십은 이제 오히려 사랑스럽습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가던 그날은 평소대로라면 한두 명씩 보여야 할 영령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갔던 산은 제가 살고 있는 근처의 T산. 그다지 높지는 않았지만 나무가 우거지고 어느 정도 경사가 있어서 가볍게 등산을 즐기기에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친구의 차를 타고 2시간 정도 지나서 T산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출발했기에 도착하니 아직 오전 10시였습니다. 간단히 친구들과 잡담을 하며 천천히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중간 지점까지 올라가서 우리들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각자 싸가지고 온 도시락 이것저것 비교하며 나눠 먹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매우 즐거웠습니다. 에이, 보이던 그 이상한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대로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우리들은 다시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웃고 떠들며 올라가는데 정말 10m 정도의 허름하고 낡은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마치 메이지 이전에 지어진 집처럼 지금은 전혀 볼 수 없는 모습의 앳집이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모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역시나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였습니다. 친구들은 혹시나 싶어 집 안을 들어가서 이리저리 살펴보니 친구들 중 한 명이 여기 이런 게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나머지 친구들은 그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친구가 가리킨 것은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에는 기모노를 입은 한 여자가 있었고 그 그림 속의 여자는 살며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우와 이거 그럴싸한데? 무섭다 등등 제각기 한마디씩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외에도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일기예보에는 비 따위는 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모두들 어이없다는 듯이 한마디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나기인 줄 알았지만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비는 그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세지기만 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더 이상 등산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산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왔던 길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분명 1시간이면 충분한 길인데 2시간이 가까이 되어도 아래까지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의아했습니다. 뭐야, 이거 귀신이라도 홀린 건가? 저는 서서히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그러나 저의 바람과는 달리 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이미 오후 4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주변은 밝았지만 곧 날이 저물 기세였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필사적으로 길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전에 왔던 그 집으로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뭐야, 우리들 그럼 지금까지 똑같은 곳을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다는 거야? 저와 친구들은 너무 허탈하고 무서운 나머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기에 일단 비는 피하기 위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서 곰곰이 산에서 내려갈 생각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 집 안에 들어가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껄끄러운 그것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최대한 조심하면서. 하지만 어이 이봐들 여기 이 그림! 저는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 속에 기모노를 입은 여자의 표정이 편히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림 속 여자는 더욱더 커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도저히 이런 곳에 머물 수가 없어
친구들과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채 다시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은 같은 곳을 맴돌기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최초에 하산을 하려고 내려갔다가 다시 그 집에 도착한 시간이 1시간이 걸렸는데 점점 그 시간이 50분, 35분, 25분으로 단축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간은 6시를 넘었고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그칠 생각이 없었죠. 다시 한번 기분 나쁘지만 그 집으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그림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린 소리가 그 그림이 있던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너무 놀라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여자의 높고 낮으면서도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들은 뭐야 이 소리는, 기분 나쁘잖아, 뭔가 위험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는 더더욱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 속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그리고 역시나 친구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전보다 한층 더 기분 나쁜 미소를 띄우며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 귀신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웠던 사실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 혼자만 이 귀신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은 느낄 수 없는 그 공포가 그 여자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떨고 있던 친구들도 저의 상태가 유달리 이상한 것을 느끼고서 야! 왜 그래? 라고 각자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귀신은 바로 저의 코앞까지 다가오더니 그 가늘고 하얀 손으로 저의 턱을 부드럽게 쓰다듬기 시작하더니 이내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격렬하게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여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맛있다. 저는 친구가 뭐고 간에 살고 보자는 생각에 미친듯이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친구들은 미친듯이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어이! XX! 어디 가는 거야! 위험해, 돌아와! 라고 제각기 외칠 뿐 어느 하나 붙잡으러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미친듯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날이 이미 완전히 저물어서 어둑어둑했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멈추고 싶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뒤에서 계속해서 그 여자의 것인 듯한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도저히 힘이 들고 숨이 벅차올라서 달릴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멈춰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여자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편이 계속되겠습니다.